자, 이번에 전해드릴 얘기는요, 너무너무 경악스럽고 기가 찬 사건 얘기입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지능지수, IQ라고 하죠. IQ 검사들 많이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과연 이 IQ와 살인 사건이 무슨 상관일까 싶은데 사건의 맥락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경기도 하남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밤 11시 20분경에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집 앞으로 불러냅니다. 아하. 그리고는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꺼내서 여성의 목과 안면, 손 등 수차례 찌른 뒤에 도주를 합니다. 아이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1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지만 이 여성은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세상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3주가량 교제한 연인 관계였는데 여성이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피해자의 유족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남성과 교제하는 그 3주 동안에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는 견디다 못해서 헤어지자라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장이긴 한데요. 네. 일단 이 여성은요, 피해자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남성은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세상에. 하면서 괴롭히기도 했고, 이 피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남성의 요구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보세요. 3주 정도밖에 교제 기간이 되지 않는데 세상에 성적인 그런 요구를 하고 얼마나 집에 있으면 이 피해 여성분이 헤어지자는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문자로도 입에 참아 입 밖으로 아무리 연인 사이도 입 밖으로 내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말을 대놓고 해놓으면서 그런데 헤어지자고 했다 해서 황석진 교수님 그렇다고 살인을 해요. 세상에. 네. 그 남성 측 변호인은 이 검찰에 이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변호인이 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그 어떤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는 전력 그리고 뭐 그 범행 당시에 정신적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을 뭐 이런 부분을 좀 거론하면서 그 심신미약에 의한 어떤 범행이라는 취지로 그 상당히 강조하면서 정신 감정을 지금 현재 의뢰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런 사건 들을 때마다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아서 보세요. 가해자 측 남성이 그 변호인이 얘기한 거겠지만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아서 사건 당시에 먹지 않아서 심신미약 상태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화딱지가 나요. 아니 하정현 평론가님 이런 얘기는 정말로 지금도 정신질환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고 정말 올바르게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을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누가 이따 이 짓을 합니까? 그렇다고 정신질환 약 잠시 안 먹었다고? 네, 저렇게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간혹 가다 보면 정신질환 탓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선의의 지금 투병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의 시선에 시달릴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가해행위일 수도 있는 맞아요. 것이고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인데 그럼 또 과연 저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사실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국립법무병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검찰이 지난 17일 공판에서 그 감정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나왔냐면 남성이 과거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사건 범행쯤에는 증상이 호전돼서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다. 네.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떡하니 의학적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으니 이 가해 남성은 이제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른 거 아닐까요? 김묘성 기자님. 그래야 마땅한 것 같은데요. 이 어허. 남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내내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IQ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 가해 남성은요, 지난 2021년 IQ가 60 이하로 나오면서 군을 면제받게 됐다. 지능장애라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허. 그러면서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려고 찾아갔는데 그 여자친구가 나뿐 아니라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갑자기 환시가 생기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허.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지켜본 재판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재판장의 답은 이랬습니다. 네. 피고인이 지능장애를 강조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잘한다. 하하.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아.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가해 남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재판장이 보기에도 이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보세요. 뭐라고 자기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나름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걸 차근차근 앞뒤가 문맥이 맞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 딴엔 저 가해 남성 저 인간 딴에는 야, 나 참 말 잘한다. 너무너무 내가 생각해 말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차저차 해서 범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판사님 눈에는 어라? IQ 60 이하라는 사람이 그걸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사람이 말을 일목요연하게 논리가 앞과 뒤가 하나도 안 틀리게 말 잘하네? 그러니 결국은 이 꾀병으로 일관하는 것이지 손정혜 변호사는 그렇게 간파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피고인의 궤변은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했었던 건데요. 검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범행 4시간 전에 흉기를 구입했다. 살해 계획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세상에. 이 남성 아니다. 요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이런 관련된 학과에 입학하면서 캠핑용 장비에 관심이 생겨서 검색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것이고요. 나아가서 범행 전에 또 강서구 PC방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했거든요. 이걸 검색한 이유가 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일반 사람들이 뉴스 검색하듯이 검색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 극구 부인을 했는데요. 네. 또 검사는 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 가해자 여자친구는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여자친구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흉기로 자해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려고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목적이 살인을 계획한 게 아니고 설득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변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이 가해 남성이란 말 붙이고 싶지도 않아. 이 악마 같은 인간이 판사님 앞에서 지금 늘어놓는 말, 주저리 늘어놓는 말 다 들으셨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황석진 교수님, 저는 아마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 인간이 마치 시나리오별로 뭔가 예상 답변, 예상 질문, 판사가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이렇게 답을 해야지. 이미 미리 짜놓은 것 같아요. 보세요. 뭔가 물어보면 왜 범행을 4시간, 검찰이 범행 4시간 전에 흉기 구입했다. 살해 계획살인한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다. 요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 호텔 조리학과 다니면서 캠핑용 장비에 관심을 검색한 것이다. 그리고 또 뭔가 동정의 호소예요. 여자친구가 내 인생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나 사실은 내 스스로 목숨을 어떻게 하려 했다. 뭔가 동정도 끌어줘. 뭔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나름의 논리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놓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자신은 뭐 우발적이었고 계획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지만 뭐 흉기를 구입한 점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요리고등학교에서 뭘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과거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물건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4시간 만에 범행을 자행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뭐 우발적이었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리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하는 거 봐가지고 네. 과연 지능이 60인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160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맞아요. 이런 환경입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본인은 2021년에 IQ가 60 이하로 나오면서 그 때문에 그 탓에 군대도 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자기가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이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는지 다 사실관계를 하겠죠.
네,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요,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IQ가 60이 아니라 160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피고인 굉장히 똑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살해하게 됐냐? 그 직전에 피해자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를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묻지마 범행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원인이 있는 행위였다. 이거는 감경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금 살해됐죠? 진술을 할 수가 없는 죽은 겁니다. 자는 말이 없잖아요. 네, 확인할 수 없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면면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IQ가 진짜 160이 아닌가. 그리고 군대 면제받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검사를 조금 교묘하게 해가지고 60을 받았던 건 그럴 수도 아닌가라는 있어요, 의심마저 네, 들고 있습니다. 합리적 추정이에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요, 최후 진술 때 또 갑자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네.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합니다. 평생 봐요. 반성하며 완전 살겠습니다. 시나리오예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 이에 굴하지 않고요.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내려달라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자발찌도 30년간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라고 검찰이 얘기했고요. 네. 이렇게 구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방법 굉장히 잔혹하고 네. 또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유가족의 피해까지 모두 다 그랬죠. 고려해달라 이렇게 검사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했습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선고 관련해서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